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나선목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미부동산 투자 시그니처 나선목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바로 어떤 건가요? 네,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지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공모 예측한 구역들이 대거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사항들은 일전에 설명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가 선정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5곳이 선정되었다라고 하면서 해당 후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선정된 지역들을 지도에다 쭉 표시를 해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그전에는 하나씩 선정이 되다가 이번에는 2개씩 발표된 곳들도 있다.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어떤 곳들이 선정될 것인지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1차 신속통합기획 탈락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단순 탈락지역들이 아니라 탈락지역들 중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인 곳들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이 드렸는데요. 추천한 지역들이 대거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용산구에서는 서계동 통합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기존에 탈락지였던 2군데 지역이 통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해당 지역 역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마천 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거여 마천 유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2군데를 추천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석관동이 사전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는 등 더욱더 유력하다라고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3군데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동일 모두 높다 보니까 어디가 선정될지 조금 어렵다라 하긴 했었지만 그 중에서 산세마을과 편백마을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 탈락지는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자 주변 지역들이 모두 정비가 되다 보니 용두 3구역이 유력하다는 말씀 해드렸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이 탈락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긴 했었지만 이번 신통기획 유력하다라고 보았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중 일부가 동의율을 모아가지고 신통기획 신청했는데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차 신통기획 탈락지역 같은 경우보다는 창신 승인 유턴을 주목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요. 창신 9구역과 창신 10구역 2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를 추천할 때는 경쟁구역 자체가 많지 않고 여기서도 시흥동 같은 경우는 주변 개발 역시 활발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었는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신속통합기획 유력 후보지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렸던 지역들 중에서 상당수가 선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도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지역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통기획 2차 선정 발표를 보시면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1년도 신속통합기획에서는 각 구에서 한 곳씩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22년 2차 신속통합기획에서는 구에서 2곳씩 선정된 곳들도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도 복수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떤 요건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 동향과 투기 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도나 과소필지, 호수 밀도 등 법정 요건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곳들은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입주권 관련해서는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점도 껄끄럽게 되고요. 전세를 끼고서 매수하기 어렵다 보니 실투자 금액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당 보도문을 보게 되면 선정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나요?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약을 서두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1차에 비해서 핵심 입지가 많이 선정이 되었고요. 또한 정비구역 규모가 큰 곳들도 대거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한데요. 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1억부터 2,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신속통합기획 2차로 선정된 거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정지가 정비구역 지정으로 선정이 되게 되고 주화설 인가 그리고 사업시 인가 등등 갈 길이 워낙 멀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라면서 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나선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